그때 난 어떤 맘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대는 또 어떤 맘이었길래 그 모든 걸 갖고도 돌아서 버렸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어. 다짐은 세워 올린 모래성은 심술이 또 터지면 무너지겠지만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어. 그리운 그 마음 그대로 영원히 담아둘 거야. 언젠가 불어오는 바람에 난 몰래 날려보겠어. 눈이 부시던 그 순간들도 가슴 아픈 그대의 거짓말도 하얗게 바래지고 비틀거리던 내 발걸음도 그늘 아래 드리운 너 눈빛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얘들아 어서 와. 아, 안녕하세요. 너무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지 마. 오케이. 괜찮으세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들으니까 더? 그러니까 여기 룸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그다음에 얘 기타랑 이게 약간 듣다가 약간 울컥했어. 약간 서럽고 서글픈 게 그냥 팍 갑자기 너무 쓸쓸하네 마음이. 가을이어서 그런가. 가을이어서. 진짜 딱 어제 그저께 형 만난 날 딱 가을 온 것 같아요. 그래. 그날 딱 가을 왔어. 내가 목이 막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지? 지금 딱 좋아.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긴 하네. 탔을 때 괜찮고.
잠시만 저 갑자기 티셔츠 안 입었냐? 한번 야 락커는 이거 벗고 가죽만 입고 해야지. 그러고 오려고 그러다가 가을이었어. 자 오늘 너무 음악과 요정과 음악 프로그램 제목도 모르세요? 너무 헷갈려. 요정과 음악 세 번째 손님 잔나비 여러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공간이 주는 힘도 있지만 이 노래의 그러니까 편곡된 버전 내가 그런 것들을 되게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날 것처럼 부르니까 훨씬 그 곡이 어떤 곡인지가 너무 많이 잘 들려요. 지금 꼭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불러드린 노래는 정규 1집 타이틀곡인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나 지금 방금 가을 맞았다. 그런 거 안 느꼈냐? 나 그 이어폰 쓰고 여기 지금 스피커가 없어서 딴 분들은 잘 못 듣지만 나 지금 약간 가을 맞은 기분. 쓸쓸하고 서글프고 왜 그 초라함, 그 연애 그런 연애 뒤에 느끼는 왜 그 남자로서 약간 초라한 그런 거 다 있지. 응?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 완전 가사는 고등학생 때 썼거든요. 그래? 네. 고등학생 때 제가 약간 그 중2병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갔어요. 야 무슨 소 이런 어미는 보통 쓰지 않는데 옛날 말투잖아. 그랬어?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가가지고 좀 바꿨고 어미는 곡에 어울리게 바꿨는데 뭐 왠지 볼품없는 게 고등학생 때도 그런데 이게 한 30대까지 가는 것 같아. 남자들은 약간 그렇지 않나? 볼품없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볼품없지 않은 남자는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나중에 꼭 후회하고. 동성끼리여서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모자람들이 왜 잘 보이잖아 친구들. 그쵸. 꼭 나중에 후회하고. 맞아요. 볼품없게 지가 만든 경우 굉장히 많고. 네. 하여튼 뭔가 오늘 그 감성이 그대로 전해져서 아마 지금 이 노래 들으면서 아마 가을 맞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본 적은 있니? 요정과 음악이요? 네, 그럼요. 여름이 나온 다음에 내가 나왔다고 맞아요. 그랬었나? 맞아. 초반이어서 얘네 나와줄까 했는데 나와서 너무 고마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도 나가서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저희 늘었는데? 옛날에 불후의 명곡 때 뵙고 처음 뵙죠. 그치? 좀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저희도 많은 변화도 있었고. 야 얘가 말을 이렇게 길게 한다? 야 처음이야. 옛날에 우리가 처음 만난 건 2017년도인가 그때 윤종신 편에서 와, 네. 그치? 맞아. 무슨 꼬맹이들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작가들이랑 신호가 있었거든. 토크대? 막 이랬더니 돼요 막 이랬거든. 근데 물어보면 한마디씩 했거든. 내가 그래서 정말 한마디 하면 안 되잖아. 의도하고 길게 하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한마디 하면 네. 그냥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형이었나? 누가 저희한테 질문하셨는데 옆에 계시던 MC분이 이렇게 막으셨어요. 질문하지 말고. 쟤네 말 걸지 말라고. 말 걸지 말라고? 쟤네한테 말 걸면 안 된다고? 뚝 끊기니까. 질문이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 네네. 그랬었는데 지금 완전 청산유수가 다 됐네. 청소년수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게 너 MC를 했었잖아. 맞습니다. 스케치북 뒤에. 맞습니다. 네. 그거에서 이렇게 는 건가? 뭔가 좀 수려해졌는데?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좀 말을 하는 게 덜 떨려지긴 했어요. 그래? 그 이후로. 방송쟁이 다 됐네. 지금 눈 똑바로 보면서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랬지. 너 그때 그냥 꼬맹이 때 애들이랑 나와서 막 그랬던 생각이 나서. 그러고 나는데 요즘 너희를 만나려면 쉽지가 않아진 것 같아. 아닙니다. 저희는 형이 찾아주질 않아서 그랬지. 찾으셨다면. 저희가 멀리 살아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멀리 살아서 그렇지. 예, 저희 좀 외진데 살아서. 외진데 살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말하지 마. 여기 그렇게 말하지 그치, 마. 보통 이제 서울에서 좀 외지긴 했지. 난 너무 웃겨. 어저께 사실은 연습한다고 한번 맞춰본다고 작업실에서 만나서 같이 뭘 먹었어. 한남동에서 먹는 거 좋아하니까 프렌치를 사줬어. 근데 정말 얘네 너무 분당 얘기만. 야 이런 거 있냐? 이런 건 없지. 막 이러면서 저희끼리. 얘네 둘이 정말 뭘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막 감명하고 막
도영이는 보지도 않아. 날 보지도 않고 음식과 자기만의 대화처럼. 진짜 올해 탑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 예. 그때 먹었던 음식이 어. 아 이게 요리구나라는 거를 너무 맛있어서. 너무 부러웠던 게 저희는 분당에 살잖아요. 분당에 살아요. 근데 형 작업실 갔다가 비 오는 날 걸어갈까 말까 하다가 차를 타고 한 20초 가량 이동했는데 그렇게 맛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 사실 길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집을 찾아가려면 막 찾아야 되고 발품 팔아서 찾아야 되고 블로그 읽어봐야 돼. 예약 걸어야 되고 블로그 읽고 막 비교해서 가고 막 하는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거기 가자. 그럼 갔는데 그렇게 인생 1등 프렌치를 먹은 거예요. 말이 안 됐어 정말. 아, 근데 막 얘네들이 이렇게 막 그러면서 분당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분당이 어저께도 나 분당 한번 들렸다 왔거든. 진짜요? 멀다 그러시는 거예요. 들렸다 왔다뇨. 멀다 그랬잖아요. 먼데 늘 가깝게 얘기하잖아. 니네들이 멀긴 멀지. 근데 얘가 계속 또 30분밖에 안 걸려요. 막 이러면서 홍보대사처럼 분당 얘기. 니네 사무실이 왜 율동로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야 돼? 네네. 율동에 있다 그랬지. 네네. 내가 그거 다 알잖아 지금. 그죠. 뭐 그다음에 어저께 막 니네들이 동네 이야기 하는데 나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동네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약간 너희한테 고향이구나라는 생각. 니네가 맨 처음에 분당에서 그러니까 나고 자란 거지. 나진 않았는데 다행이다. 그냥 약간 제가 정신이 들고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분당에 있었어요. 뭐 그전에는 뭐 어디 다른 동네에 있었다가 그 전에 짐승이었어? 내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분당에 있었어요. 한 3-4살쯤. 네. 근데 어저께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그런 거야. 분당의 어떤 동네의 아이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면서 그래서 밴드를 같이 하게 된 거지. 어떻게 하게 됐어? 원래는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도영이도 그렇고 각자. 각자 네. 다른 학교. 다른 학교였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 네. 근데 저는 그때 곡을 막 쓰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뮤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음악인들이 하는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자작곡 올리는 걸 갔는데 고등학생이 올린 거예요.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미디로 찍어놓은 거예요, 곡을. 충격을 받았는데 밑에 내려보니까 옆 학교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가 국어 학원을 보냈어요. 갔는데 얘를 만났어요. 예. 네, 그때. 네. 그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예요. 얘야. 그래서 국어 학원이 연결해진 인연이네. 세종대왕님께서 연결해주신. 야 그러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글날마다 그 강화문 앞에 가서 그런 동네 친구가 커서 음반을 만들고, 근데 나는 음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누군가의 작은 마음, 작은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에서 시작해서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거에 위로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난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보면 너희는 그렇게 잘한 거네. 네. 그래서 둘이서 맨날 이렇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자꾸 우리는 꿈을 이뤘다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가 그렇게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고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막 곡을 쓰고 싶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 다본 앞에서 한다 그거.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부모님 반대 안 하셨어? 그렇게 학원 보내놨더니 저게.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제가 강했어가지고 음악을 하겠다는 게. 그래가지고 진짜 강했지. 그때 CD를 제가 만들어서 중학교 때 엄마한테 드렸어요. 그냥 그거 듣고 그냥 엄마가 아예 장비를 다 사줬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어차피 공부는 딱 봐도 이거는 애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냥 너 이쪽으로. 뭐 이거는 진짜 음악을 시키는 것밖에는 저희 부모님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님이 음악 하셨다고 그랬어? 기타 드럼 같은 거를 좀 하셨어요. 좋아하셨어. 네, 대학교 때. 그러니까 어머님이도 약간 미리 아셨지 않으셨을까? 이게 이리로 갔나 보다. 네, 그럴 때는 그냥 보내야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어머님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좋아하시는 음악이 좀 우연치 않게 산울림 김창원 선생님, 그리고 김동률 선배님, 이적 선배님, 이희열 선배님. 이정 너무 쉽다.
공통점이 고학력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음악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음악에서 좋게 들리고 그 빨이 있다. 그래도 많은 막 가출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안 나오네. 아 그렇죠. 아, 네. 워낙 아니 락은 가출이야. 집을 나와서부터 시작이지. 아니, 그런 고정관념이 저희한테도 있어서 가출을 어렸을 때 해- 가출을 억지로 막 해야 되나? 억지로 막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주변에 한국에서 밴드 하는 친구들은 일단 기반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몇 군데 있지. 그 학원 친구 이런 거는 약간 그 발라드 쪽이야. 맞아요. 맞아요. 약간 학원 친구들이 만나서 하는 애들은 발라드 약간 그쪽이고 그리고 대학가요제가 나오지 보통. 아, 네네. 그렇게 가는 루트였는데 니네는 조금 약간 사교육도 받으면서 이쪽이어서. 근데 음악 관련해서는 사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배워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몰라요. 도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 음이 하나가 있는데 피아노 모든 음을 다 반음씩 눌러보고 이 음이야. 네,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음대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절대음정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절대음정은 음대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상대를 통해서 상대음정인 거를 통해서 뉘앙스랑 화성을 알거든. 그래서 절대인 애들을 작곡가 수업은 절대인 어떤 아이들을 다시 상대 수업을 시켜. 상대를 절대음정을 시키고 수업이 아주 난장판이지 아주 그러니까 절대를 왜냐면 그 너희 같은 걸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끼리 막 이름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 메이저 세븐이다. 그러면 우주. 뭐더라? 나는 느낌. 붕 뜬 느낌. 세븐이다 그러면 비틀즈 느낌. 약간 이런 거. 저희끼리 이런 거. 네, 그러면은 저희끼리 그냥 통칭한 그런 게 있는 거지. 보컬은 배웠지? 아니요. 절대 안 되지. 절대 제 개인적으로는. 예. 보컬을 배우면 안 될 것 같거든. 맞아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막 잘 부르려고 불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려고. 네, 곡을 쓴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지금 내 느낌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항상 그 뭐 배운 사람들은 그건 좋더라고요. 막 녹음했던 그대로를 언제나 똑같이. 스테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도 나는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난 못 배운 보컬이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안 배우면 어때? 라는 생각을. 그럼 너 소리 날 거 다 나는데 그냥 가성을 이렇게 돌리고 이러는 거잖아. 그치?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지 안 나는지. 옛날에는 저랑 도영이랑 완전 메탈 키즈였어요. 야, 그 도영이도 노래 잘했다며. 되게 잘하죠. 네. 나 지금 너 노래 부르는 줄 알았다. 쫑. 저는 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정훈이한테 살짝 팁을 제가 이제 많이 노래하는 들었었어요. 방법? 예, 아무래도 코러스를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야 다른 거 말고 입만 크게 벌려. 얘 아까 너무 커서 막 깜짝 놀랐어. 아니 정말 완전 찢어서 부르더라고. 입을 크게 벌리면은 웬만해서 못해도 한 30-40%는 더 잘 불러지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는데. 입을 크게 벌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나 그래. 네, 아무튼. 소리도 입 근육 크기도 그렇지만 이 근육이 뭐? 입 내부 공간도 같이 커지면서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노래 부르는 것까지 배웠는데 이제 그래서 니네들이 데뷔를 하고 그리고 홍대를 진출했잖아. 홍대 첫 공연에 몇 명 있었니? 몇 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아니야, 꽤 많았어. 그때 첫 공연 때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분들을 그러니까 명수로 치는 게 맞나 싶은 거지. 쳐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음에 부른 거야. 또 데리고 올까 봐 사장님이. 아저씨들을 아저씨 또 데리고 오면 장사가 되니까. 술도 마셔주시고. 아버지께서 친구분들을 한 10대 명 모시고 오셨어요. 매출은 어디보다 좋고. 그렇죠. 매출은 어느 인디밴드보다 좋은 술은 거예요. 제일 많이 지금 팔렸죠. 중에. 그리고 나서는 한두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야 근데 니네가 그런 말을 했다며 첫 공연 때 여러분들은 역사 어서 본 거 있어가지고 저희가
근데 그게 아빠 친구들이야. 아버지 친구도 앞에 있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역사의 한 장면에 계십니다.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가 어떤 공연에서 한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첫 공연 때 이런 말 꼭 해야지. 그 홍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2014년도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면 아주 빵 떴어. 근데 그 빵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막 좋은 일만 있고 4년, 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너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물론 너희들은 너무 힘들고 우리야 아무 일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나가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간을 보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20명이 있던 그곳의 너희랑 지금의 너희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 지금 맨날 어저께도 술 좀 마시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곡 작업하러 가야 된다고 막. 다시 분당으로 다시 들어가다가 그렇게 힘들게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먹고 너무 맛있게 이건 없지 막 이러면서 먹더니 너무 먹고 그냥 싶었는데. 그날 먹은 게 올해 제일 맛있어요. 나는 어저께 갔다 온 느낌, 어저께 너희 만난 느낌이 어땠냐면 동네 친구들 만난 기분이었어. 저희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동네 형 만난 느낌. 약간 바보요? 밥 잘 사주는 형. 근데 밥 진짜 제대로 사주는 형. 저희가 어떻게 먹었냐면은 이건 꼭 저희가 차 타고 가면서 이거는 방송 나가서 꼭 얘기해야겠다 했던 게 에피타이저가 한 6개 나왔어요. 있는 거 다 시켰지 거기는. 있는 거 메뉴를. 다 시키시고 그리고 생선 요리 2개 나오고 오리 요리 나오고 고기도 먹을래? 고기도 양고기, 소고기 있고. 와, 동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동생들 밥 사주려면 이 정도는 사줘야지. 아니 제가 아예 그런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와 나도 동생들한테 이렇게 사줘야겠다. 이게 동생들 밥 사주려면 이 정도는 사줘야지 진짜 동생들이 그냥 아예 압도를 당하는구나. 그날 밥을 먹고 압도를 당했어요. 저는 형님이. 야, 오늘을 위해서 산 거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만 더 들려줘. 네. 뭐 들려줄 거야? 다음 곡은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 거 들려드립니다. 건방진데? 투게더라는 노래가 있어요. 좋아하지. 네, 신나는 곡인데. 그거 원래 팬들이 같이 불러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치? 그거 외쳐줘야 되는데. 네. 오 기다림은 하면 저 별의 빛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동이가 할 거예요. 그래. 도영이가 하면 돼. 크게 벌리면서 아마. 쳐지지 않게 울려가지고 내가 자꾸 느려지는 것 같아. 몇 달은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입고 텅 빈 방에 누워 잠이나 잤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시퍼렇게 남을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달이 너에게 하고픈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몇 번 더 지새면 달까지도 간다. 춤춰. 천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천둥 같은 한숨 타면 너의 곁에 닿으려나 베이베.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귓불에 찬란히 매달릴 거야.
기다림에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달이 아우 기다림은 어휘 맞춤은 머나먼 우주를 건너 너는 나의 메아리고 그런 마음 한 줌이야 때가 되면 내 마음의 축제처럼 열릴 거야 어우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그 한 달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빠르지 않았냐 근데? 빨리 하자며. 느려지 쳐지지 말자 그랬지. 너무 빨랐나? 다음 거 오케이. 폰이 바로 갈까요? 다음 거. 아 투게더 포니 특히 포니는 나 너무 울컥했잖아. 그녀의 젊은 자동차. 젊은 자동차. 나 약간 훅 왔어 이게. 그 뒷자리에 앉아 있는 어린 너의 모습의 얘기가 이건 현대자동차 뭐 같이 한 거지 작업. 네 맞아요. 너무 좋아하겠는데? 막 그러면서 왜 뮤직비디오에 네가 나오잖아. 맞아요. 네. 제가 과거로 가서 어머니가 젊은 시절 포니를 타는 걸 뒤쫓는 거예요.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셨겠다 이 노래. 맞아요. 네.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자체가 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포니에 대한 기억을 좀 풀어내는 헤리티지 작업이어가지고 광고성의 뮤직비디오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엄청 풀어내는 거를 목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청 막 개인적인 이야기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뭔가 찡하고 좀 진한 감동인 것 같아. 그러니까 광고 굉장히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딱 처음 접한 게 어머니 차에서 어머니 아버지 운전하시고 거기 항상 틀어지는 차에서 음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는 또 차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복고적인 사운드라든가 그런 것들 사운드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 네, 특히나 이렇게 그 곡 쓰기도 딱 그 팝하면서도 그때 감성을 짚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것 같고 영향을 많이 받은 뮤지션들이 누구였던 거야? 저는 산울림 그리고 엘튼 존, 오지 오스본, 블랙 사바스. 그건 아버지 쪽이긴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 조금 제가 한 1년만 더 있었으면 살렸을 텐데 못 살리겠네요. 그런 그 아버지였겠네 그 음악들은.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오스본도 커서도 다시. 커서 좀 오지 오스본은 커서 들었어요. 중학생 오히려. 때. MTV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와서 막 하는 거 보고 와, 이 할아버지 장난 아니다 하고 좋아했던 거. 그러니까 오히려 도영이도 자연스럽게 아까 그 아르페지오 일렉으로 아르페지오를 잘 치는 사람이 드물거든. 의외로 잘 치는 사람도 그 아르페지오 할 때 좀 이상한 소리 나거든. 이렇게 풋풋한 소리가 나야 돼. 이거 너 해놓고 막 되게 신나했지. 이거 잘 나왔는데 막 이러지 않았어.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이제 배우지 않고 또 저희끼리만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소리를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음악으로 어렸을 때 듣던 뭐 그런 게 아무튼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인데 그래서 저렇게 보이싱을 만드는 것도 사실 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씩 그냥 해보면서 좀 찾았는데 잘 찾았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형이 얘기해줘서 좋지. 네, 그래서 사실 막 여기에는 이런 보이싱으로 해야지 하나씩 좀 어렵게 찾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할 수도 있는데 되게 예쁘고 보이싱이 이거 기타 위주의 곡이
됐겠구나 이래서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투게더 같은 경우는 나는 투게더의 그 그룹 사운드 그 편곡과 연주가 너무 좋더라고. 분당에 대한 동네, 엄마, 그런 가족, 그다음에 친구 이 얘기에 굉장히 충실한 것 같더라고. 아, 네, 맞아요. 그치? 그 뭐 저희는 연애 감정에 국한되지 않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 밴드 음악으로서의 사랑 노래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도 그렇고 진짜 막 연애 감정이다라는 것보다는 가족, 친구 아니면 저희가 일을 사랑하는 저희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것들 그런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형은 아까 왜 니네가 곡 쓸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런 코드에 요 한음이 이런 분위기를 내고 이런 화성에서 요 한음이 이런 뉘앙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뭐 꼬물이라고 부르고 저기 우주가 있네라고 부르는 그 방식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걸 니네가 아직도 즐긴다는 게 너무 놀랍고 아니 그리고 가사도 작곡도 너희들끼리 하니까 돈도 많이 벌었지? 그렇다기 뭐 그냥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요. 네.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많이 행복합니다. 저작권도 다 너희고 저희가 같이 네. 사실 사무실도 형이랑 같이 하는 사무실. 그것도 너무 웃겼던 게 어저께도 이제 그 사무실이 몇 명이나 했어 그랬더니 사무실에 3명 있을 때 이러는 거야. 오늘 누구랑 왔어? 이랬더니 제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매니저는 신혼여행 갔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럼 혼자 왔니? 네, 저희끼리 네. 왔습니다. 지금 빈집이에요, 빈집. 사무실 빈집이에요. 다 털어 갈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나쁜 맘 먹으면 지금 2명, 1명 있는데 지금 이게 1명 있거든요. 농담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조그맣게 구성하고 아무도 지금 소속 가수가 없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 있는 네. 거고. 그게 너무 이 작업 환경도 너무 욕심내지도 않은 거고. 네. 나는 오늘 사실 형이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 네. 나는 형님이 사실은 뭐 다른 일 없이 그냥 얘네 도와주면서 그냥 뭐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건 줄 알았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형님이 기자를 하셨다면서. 잠깐 인턴 기자. 인턴 기자 하고 딱 그러시면서 모든 곳에 너희 가는데 모든 곳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다 했던 거잖아. 네. 그 1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클럽 공연 끝나고 두 번째 클럽 공연부터 계속 첫 번째 공연을 보고 저는 형이 진짜 어떤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인생을 동생한테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동생하고 동생 친구들.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근데 그 공연은 정말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공연이었거든요. 어떻게 그 공연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진짜 좀 생각이 좀 짧았다. 지금에서야 운이 너무 좋아서 잘 됐지만. 근데 형은 어떻게 그 공연에서 뭘 느꼈을까? 그 첫 공연에서. 글쎄요. 이게 형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냥 뭔가 정은이와 가족, 그다음에 도영이랑 아이들은 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 동네에서 이렇게 누가 같이 해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커다란 막 허황도 없고. 저희가 직원이 그렇게 좀 소수정예를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즐거운 걸 하고 싶거든요. 팬분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애초에 처음에는 좋아해서 시작을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해야 팬분들도 당연히 좋아하지. 막 어떤 그룹은 이런 걸 하고 어떤 그룹은 이렇게 하고 한다고. 그리고 또 시류가 어떻다 해서 그걸 쫓아가고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재밌는 걸 해야겠다. 참 어린 후배지만 생각도 뭐 이렇게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실 안테나도 그렇게 시작한 거지. 지금은 이 그지 같은 안테나. 근데 정말 그런 우리도 같은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뭐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거의 협동조합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했거든. 안테나 안에 있는 뮤지션들이 서로 이게 같이 있으니까 되게 힘이 되더라고. 우리의 생각이. 딴 사람들은 막 더 이렇게 화려하게 하거나 보여주기식 뭘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성격들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그때 배운 건데 너는 그걸 가족 안에서 많이 배웠고. 네, 맞아요. 사실
그걸 더 늘리고 뭐 이렇게 부풀리게 하기보단 지금 있는 여기서 더 음악으로 더 보여주고 싶은 열정이 맞아요. 도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이 지금처럼만 계속 쭉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너무 어렸을 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이제 앨범 준비하지 않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고민이 좀 많아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항상 앨범을 내기 전에는 추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번 작업들이어서 몇 곡이나 써놨는데 3, 40곡을 써둔 것 같아요. 한 작년부터 해서 도영이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정규 하나로 안 되겠는 곡수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저희가 또 해나가야 될 일들이 또 많잖아요. 사실 곡이 나왔다고 앨범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한 1년째 계속 언제 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타이밍상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지 뭐 녹음도 해야 되고 사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저께 너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8곡 정도 써놓은 곡이 있었고 피아노 앨범 내야 돼. 근데 어저께 너희랑 얘기하다가 기본적으로는 다 엎었어. 어저께 밤에 들어서 다 엎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은 아닙니다. 저희는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음악을 들려주시지도 않았고 들려주지도 않았고 금시 총훈인데 8곡 써는 줄도 방금 알았고요. 우리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거든. 야 내가 쉽게 써라고 너희한테 마지막에 그랬잖아. 네네. 쉬운 것처럼 들리는데 너무 아름다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한 걸 생각하다가 반면에 너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 앨범이 이번에 좀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곡들이 좀 있어서 이런 색깔을 좀 보여주고 싶어. 피아노가 리프티 피아노처럼 그렇게만 똑같은 걸 2번 낼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 뭘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써. 더 쉽고 더 명료하게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어제. 뭐 저희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뮤지션들한테는 어떤 한 앨범 만들기 전에 생각의 흐름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뒤엉키고 섞이고 다 거치고 나서 앨범이 하나가 나오는 건데 저희한테도 그런 과정이 계속 왔었거든요. 한때는 진짜 저희가 하고 싶은 말만 담은 앨범을 내기도 했었고 한때는 제일 쉬운 앨범을 내보자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 흐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앨범이라는 거에 그래서 사진 앨범 보는 혹은 일기장 보는 느낌이 그래서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근데 막 이런 거야. 아주 심플하고 아름다운 거가 그래서 대중음악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라는 생각. 내가 잘난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감성들을 사실 공유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너희랑 뭐 잠깐의 그 저녁 자리였지만 다음 앨범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뭐 어떻게 털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희는 한테는 그게 쉽고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의 위치는 인디 밴드인데 무슨 인디가 4만을 하니? 무슨 공연을 4만짜리 해서 해. 저희 시스템은 여전히 인디예요. 그렇지만 근데 만드는 방식이나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태생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그 씬에서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쟤네들은 뜨고 싶은 애들, 약간 그 인디 씬에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우리가 이런 길을 선택한 게 반항심이 막 생겼어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왜 인디 밴드는 쉬운 접근법을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보편적인 노래를 쓰면 안 되지? 이 집을 만들 땐 딱 아예 쉬운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앨범에 녹이자라는 생각을 했어. 난놈들이야. 보통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런 생각을 냉정하게 우리 팀을 바라보는 시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 의젓하고 오히려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 근데 뭐랄까 그 쉬운 마음이 되자라고 얘기했던 게 비단 뭐 더 많은 사람들이랑 더 많은 공감. 그냥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취향 자체가 앨범을 들으면 명반이다 아무리 그래봤자 사실은 잘
취향에 맞는 거 아닌 건 잘 못 듣고 베스트 앨범파예요. 아바 그레이티스트. 아바 그레이티스트 히츠, 네. 엘튼 존 그레이티스트 히츠, 빌리 조엘 그레이티스트 히츠. 그런 앨범은 진짜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멜로디가 좋으니까. 멜로디가 내가 좋고, 히트한 것들이. 네, 가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티스트의 앨범을 들어보고 그런 순서로 접근을 했던 아이들이어가지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도 취향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쓰는 곡들은 다 좀 어느 정도 좀 보편성을 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쉬운 마음 그런 게 딴 게 아니라 너희의 미학을 찾아가는 그 길이 지금 굉장히 단단해졌고 그걸 누군가가 다시 보더라도 아름다워졌더라고. 음악이 기업화돼서 사실 소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시스템화됐잖아. 그렇지 않은 방식이 너인 거고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일인지도 몰라. 저희도 그런 위치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심지어 음악 관계자분들한테도 저희가 화두를 계속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조그만 데서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작은아마 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니 지금 너희가 4만 명 공연에 4만 명이 왔는데 무슨 작은 환기야? 꽤 큰 환기야. 펜타포트에 지금 너 헤드라이너가 되고. 아 정말 너무 뿌듯해. 이렇게 정말 얘네 꼬맹이 때 막 이렇게 눈 들어갈 때가 아닌데. 별보다 떠도 저는 별 나라는 어디가 헤드라이너 됐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또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며? 저희한테는 꿈의 무대였어요. 정말 그냥 특히 밴드 음악을 하면서 펜타포트의 헤드라이너가 된다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지. 생각을 했어요. 와, 이날 너무 잘하고 싶고. 분당에서 좀 그랬지. 그쵸. 완전 그렇죠. 분당 최초였지. 어렸을 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아침에 푸른 주스를 먹었어요. 그 해독을 하려고. 몸 해독을 싹 하고. 공연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러닝하고 먹고 해독하고 그러고 야채를 삶아 먹거든요. 아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든든하고 김밥이나 이런 거 밥류 딱 먹고 올라가면 딱 되겠다 했는데 긴장을 너무 한 나머지 밥 먹어야 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날이 8월 6일 제일 더운 날이었어요. 빈속에 올라가니까. 빈속에 공복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를 1시간 30분 공연이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게 하얗게 되더라고요. 점점 조금씩 점점 하얘지더니 이게 마지막 곡이고 한 곡만 더 하면 나는 못하겠다. 아무튼 잘 끝나긴 잘 끝났는데 딱 그때 상황이 아직도 기억나요. 쓰러졌니? 쓰러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그 뒤에 반절 이상부터는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렇게 고대하고 염원하던 무대인데 마지막 장면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는 재밌는 얘기를 해서 뒤에 갔는데 뭐 실수를 했다. 푸른 주스가 쭉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어야 재밌는 거긴 한데. 반병 먹었어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 곡을 이제 우리가 할 거야. 네네. 너희는 뭐 궁금한 거 없어? 기다려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찐팬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네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어린 마음에 호기로울 때 호기로울 때였죠. 네. 호기로울 때. 사과할래? 아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호기로울 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였어? 아 난 그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 잔나비 너무 좋아요. 주저하는 연인들이 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잔나비를 좋아한다고? 당신은 잔나비의 잔자도 모르는 사람. 잔나비를 좋아한다고 하지 마.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은 저희는 그 노래보다 더 보여준 것도 많고 앞으로 보여줄 것도 많다는 그 막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공연할 때는 저희는 되게 신나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나머지 것들이 생략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레디오헤드가 크립이라는 제일 대표곡을 공연 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막 듣고 자란 입장에서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겉멋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좋은데 타이틀은 이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간극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보면 그런 게 없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라는 노래는 맞춤법에도 틀리잖아. 내 노래지만 좋은 사람 소개해주지 시켜줘가 아니잖아. 아 그러네요. 근데 이 곡을 활동을 한 번 한 적이 없었어. 이 내고 10년 후까지 내가 불러본 적이 거의 없었을 거야.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부르고, 그러니까 이건 뭐 화해. 그쵸, 화해.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날 버린 이유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내가 토할 것 같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 매니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너 이 노래를 평생 부르게 될걸?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런 것처럼 너무 그 타이틀곡만 부르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서운함에 대한 거지. 맞아요. 그런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벅차고. 또 다르지. 네, 그걸 또 약간 이 노래랑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되니까 더 좋아지고 더 아끼게 되고, 심지어 저도 제가 막 찾아 듣고 그래요. 제목을 잘 안 듣는데 들으면서 막 벅차고 막 이 곡을 쓰던 우리가 막 생각나고 그래요. 아 근데 오늘 이제 나랑 이걸 할 건데 내 버전은 어땠어? 진짜 곡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은 것처럼. 무슨 실크 비단을 싹 깔아주시고 저랑 도영이랑 그 위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그냥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피아노 좀 손가락 좀 풀어야지. 이러고 망치면 야 오늘 될 때까지 집에 야 배터리 많지?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떨릴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방 위에 깔비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깔비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피고 지는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온 계절도 나 한동안 새 활짝 피었다질래 또 한 번 영원히 그럼에도 내 사랑은 똑같은 꿈을 꾸고 그럼에도 꾸던 꿈을 난 또 미루진 않을 거야. 그럼에도 꾸던 꿈은 미루진 않을 거야. 막 피아노 살짝 틀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야 고생했어. 아 너무 좋았다. 아 나 미친놈인가 봐. 참치 샌드위치를 좀 싸왔어. 잘 먹겠습니다. 한 입만 먹어봐 먼저. 무슨 애들 소풍 가는 애들도 김밥 싸는 것처럼 이거 쌀이야. 진짜 먹어봤던 참치 샌드위치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 이렇게만 진짜요. 빈말 진짜 제일 아니야. 맛있어요. 먹어본 거지. 빈말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와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와. 폰이 바로 갈까요? 잡고. 잠시만요. 튜닝 한 번만 할게요. 어디든 달려가야 해. 헤드라이트 도실 넘어 뒷자리엔 부푼 꿈을 숨겨주던 그녀의 젊은 자동차. There she goes to find a better day. 긴 미래로 머나먼 그 길 따라 쏘아올린 불빛 아득한 기분이 들었네. 갈라진 길에 멈춰서 울었는지 웃었는지 조그만한 거울에 비친 눈동자와 그녀의 젊은 음악들. There she goes to find a better day. 긴 미래로 머나먼 그 길 따라 쏘아올린 불빛
가득한 기분이 들었네. Still she goes, find a better day. 불빛 너머로 여전한 그 길 따라 겨뤄보는 미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